Mommy, I am cold. 무이, 감기 걸렸다고? Mommy, I have a cold. 뭐이, 춥다고? No, Mommy, I have a cold. 뭔 소리요? cold.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춥다는 뜻도 있고 차갑다는 뜻도 있고 거기다가 감기라는 뜻까지 있네요. 우리가 쓸 때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막상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이 추운인지 차가운인지 냉정한인지 감기인지 쌀쌀한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cold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What is up, everybody? Welcome to Inktree YouTube channel.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타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cold라는 단어를 골라봤는데요. 요즘이 감기 시즌입니다. 독감 시즌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저 또한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우리 잉트리 유튜브 채널은 항상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상하다 보니까 이 cold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cold라는 단어는 우리가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렸을 때 쉽게만 다가오던 단어가 나이가 들면서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보면 한국어에도 소리는 같은데 뜻이 여러 가지인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는 과일일 수도 있고 타는 배일 수도 있고 한 배, 두 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일 수도 있겠죠. 한국어는 한 소리도 전혀 다른 의미의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영어는요, 같은 소리도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하는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cold라는 단어도 뜻을 보면 차가운, 추운, 쌀쌀한, 냉정한, 감기 등 추위와 관련되는 단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다양한 뜻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cold를 크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언어에는 단어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문법 시간에 품사라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성격을 보면은 이 cold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운, 차가운, 쌀쌀한 이런 의미들은 기분,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라고 불려집니다. 형용사란 사람, 물건, 장소, 동물 등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는 단어로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추운, 더운, 행복한, 슬픈, 기쁜, 시끄러운 그런 단어들이 되겠죠. cold의 두 번째 성격은요, 이름입니다. 감기라는 단어는 질병의 이름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죠. 명함이나 명찰같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대개 그래서 이 명사들은 사람, 장소, 사물, 동물 등을 나타냅니다. 명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의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명사를 쓰일 때는 한국어에는 없는 하지만 영어에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어라는 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배울 때 하나의 라는 뜻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되고 별 의미 없이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라는 의미라고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셀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그 종류, 그 부류를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시작할 때 I have a cold 라는 말을 일찍 썼었는데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에 오는 단어는 항상 명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온 이 cold는 추운, 쌀쌀한, 냉정한이 아닌 감기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 감기를. 나는 감기에 걸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음에는 명사, 이름이 항상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어와 명사 사이를 질투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명사를 항상 도와줘 왔던 형용사,
기분 상태 감정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들이 어와 cold의 사이를 질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 감기 걸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 심한 감기에 걸렸어. 나 감기 정말 심해. 독한 감기야. 이런 식으로 감기를 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와 cold 사이에 이 cold를 꾸며주는 단어를 주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I have a cold 대신에 I have a bad cold. 여기서의 bad는 심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I have a terrible cold. 정말 최악의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 감기를 도와주는 말들은 어와 cold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운, 차가운, 쌀쌀한, 냉정한 이런 뜻의 형용사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어가 없으면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문맥상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It is cold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날씨를 표현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물건이 차갑다 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죠. 사람을 놓고 했을 때 He is cold 라고 얘기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추운 것일 거고요. 아니면 옆에 울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는 그는 냉정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요.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He is a cold person.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아까 우리가 명사를 알아볼 때 썼던 규칙인 다음에 오는 cold를 발견할 수 있죠. 다음에 cold가 있으니 이 cold는 감기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cold 다음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용사라는 단어, 이 cold라는 단어가 추운, 차가운, 쌀쌀한, 냉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뒤에 꾸며줘야 되는 말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person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a person이었는데 이 a와 person 사이에 이 cold라는 단어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을 냉정한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음에 cold라는 단어가 있으면 감기라는 뜻으로 명사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cold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타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어는 cold를 위한 어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명사를 위한 어라는 것. 그리고 cold는 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어와 명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타미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ee you later! 우리 영어 트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See ya!